우리가 온실 효과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기체로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메탄 분자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높은 온실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디지스트 화학물리학과의 정낙천 교수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화학 중에서도 무기화학, 무기화학 중에서도 초분자 무기화학 분야에서 다공성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유망직종이었어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면 취업도 잘 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를테면 뭐 화학 관련된 공장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난다거나 잔혹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점차 사람들이 화학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경향성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어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화학에서 그 화자는 불화자가 아니고 될 화자입니다. 조화로운 변화의 학문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문 자체, 산업 자체의 좋은 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1900년대 초반에 존 라트블랏이라는 학자께서 과학자들을 위한 히포크라틱 선서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절대 나쁜 의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선서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암모니아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의류나 어떤 모든 소재들을 석유 산업으로부터 이제 얻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삶도 좀 더 윤택해지는 그런 데 이제 기여를 이제 해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걔네들을 또 때로는 합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되죠. 비타민 C도 요즘은 다 합성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인류의 건강, 복지, 편의성 이런 것에 상당히 화학이 그동안 많이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이제 원두 콩을 이제 말리고 이제 볶은 다음에 가루로 빻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미세한 가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걔네들을 이제 물이나 다른 음료에 타게 되면은 입자들이 쭉 분산이 되는 거죠. 그 액체 안에. 걔네들을 이제 콜로이드 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의 정의는 기체상 혹은 액체상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입자를 갖다가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두리뭉실한 얘기예요. 왜냐면 입자의 크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 이제 연구 경험으로 따져보면은 똑같은 질량의 어떤 고체 입자들을 물에다가 분산을 했을 때 그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성도가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걸쭉한 경우가 있고 커피를 먹고 나면 이제 찌끄러기가 아래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은 대략 요 커피 콜로이드 입자들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로 작다 크다 요 정도가 이제 감으로 크기의 분포도를 이제 직감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의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모바일 컴퓨터나 핸드폰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가장 핵심 소재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물질, 그 소재를 구성하는 물질, 그 물질이 결국에 또 화학 물질이죠.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갤륨이나 다른 이제 원소들을 어떤 원소를 도핑하느냐, 또 얼마만큼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의 종류도 흔히 얘기하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게 다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플라스틱 하면 그냥 유기구분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구분자가 그냥 저절로 이 원료들을 섞어놓고 그냥 적당히 끓여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촉매들이 들어가요. 단량체라고 하는데요. 화학 작은 분자들이 서로 붙고 레고 블록 같이 붙어서 이제 큰 녀석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고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연구를 했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기의 지금 압력, 보통 일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편의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기의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기압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산소랑 질소 분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산소 분자, 질소 분자들이 벽에 가서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걔가 이제 압력으로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얼마만큼 벽에 가서 부딪히느냐,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딪힐 때 에너지가 전달되죠. 부딪힐 때 그 분자의 속도, 분자의 양이 큰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주변에 이제 벽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동안 이 분자가 몇 번 부딪히느냐가 이제 일기압으로 이제 환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의 사이즈를 여러 개로 아주 무수히 작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방 하나에 분자가 예를 들어서 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1초에 얘네들이 한 번, 2번밖에 안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벽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분자들은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어딘가 벽에 가서 붙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노다공성 물질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분자들이 그 안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벽에 기대면 좀 편하죠.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로 분자들도 분자가 포함하고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이 전자들과 이 벽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벽에 붙어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분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의 단계는 얘네들을 어떻게 리사이클링 하냐면 그냥 적당히 녹이는 거예요. 다시 걔네들을 찍어낼 수 있는, 프레스로 찍어낼 수 있는 건 다시 프레스해서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불순물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는 점점점 리사이클링 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소분자, 그러니까 화학 원료로 만들어내는 과정, 요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앞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에서는 이제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재료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내에서도 촉매를 이용해서 또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화학 분야, 아니면 뭐 유기화학에서도 촉매 분야, 뭐 관련된 물리화학 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적인 그런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들이나 방법들이 정립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대량으로 분해하는 또 스케일이 커지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대량화의 어떤 연구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화학은 합성의 화학, 앞으로는 분해의 화학. 또 하나는 분해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분자들이, 다른 분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을 또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의 화학은 분해의 화학과 분리의 화학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인 한 3, 40년 전에 석유 산업은 앞으로 30년 후면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석유 산업은 이제 흥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땅을 더 깊이 파면은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죠. 채취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진흙층인데 진흙층 사이에서 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70%에서 많게는 90%가 메탄가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매스컴의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원유 뭐 시추하는 데인데 불을 계속 태우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사실 뭐 원유도 채취하면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메탄가스를 태워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아깝게 이제 왜 태워보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탄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택시는 이제 프로판가스 통을 이제 달고 다니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통 그런 도시가스나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건 이제 부탄가스. 분자량이 조금 커서 압력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압력에서 용기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메탄 같은 경우는 분자가 워낙 작아서 똑같은 분자 개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력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얘를 보관할 용기가 마땅치 않은 거죠.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근데 엄청나게 튼튼한 용기를 만들어서 아주 소량밖에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태우느냐? 이제 그러죠. 우리가 온실 효과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기체로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메탄 분자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높은 온실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메탄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는 게 그나마 좀 덜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탄가스를 이제 불에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날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메탄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이제 화학 원료로서 우리가 이런 데 소재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걔네들을 가정에서 어떤 원료로 그러니까 뭐 음식을 하거나 이런 데 이제 그 불에 원료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거를 가격 대비 효용성이 높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떠오르는 물질이 이런 다공성 물질이에요. 1나노, 2나노 크기의 이제 작은 방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그런 작은 메탄가스 같은 분자들이 들어가면은 좀 더 안정화돼요. 왜냐하면 막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벽 쪽에 이렇게 잘 붙어서 얌전하게 이렇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다공성 물질을 이용해서 화학 원료가 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물질들을 거기다 담지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다공성 물질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과학은 연구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이게 학문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융합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좀 보다 치우쳐져 있다면 자연과학은 없는 지식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학문 발전의 속도가 이제 매우 느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공학은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 회수율이 빠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향후 5년, 10년 내에 금방금방 이렇게 학문의 리사이클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기초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문의 발전 속도가 공학에 비하면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10년, 20년 후에 인류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기술들 개발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은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학문이라고 하면은 자연과학은 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연과학이 왜 이렇게 더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분야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좀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전자들 간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